안녕하세요. 이주은 부부상담 원장 이주은입니다. 부인이 너무 힘들다. 당신하고 내가 함께하는 시간이 별로 없고 가사도 내가 지금 혼자 이렇게 다 하고 있는 게 너무너무 힘들다.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남편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 하면 나는 노냐? 나도 힘들다. 회사에서 이렇게 하고 내가 너무 버겁고 프로젝트 하는 것도 너무 어렵고 힘들고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서 당신이 나가서 돈을 벌어서 나하고 똑같은 급여를 통장으로 입금을 해라. 그러면 내가 당신이 이야기하는 걸 나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싸우는 상황에서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사례에서 좀 빈번하게 나오죠. 오늘은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나하고 똑같은 급여를 통장으로 입금을 해라. 남편이 날리는 그 멘트가 남편 입장에서는 내가 이 상황을 모면할 수 있는 어떤 폭탄이에요. 폭탄. 뻥 하고 이제 터트리는 거죠. 그 멘트를 날리면 어쨌든 아내는 펑 하게 되는 거죠. 그 멘트를 가지고 이게 두 사람이 한 사람은 자기 방어를 하고 있고 한 사람은 할 말이 없고 기가 막히고 현실적인 나를 가늠하게 하는 멘트기도 하고 내가 지금 전업주부고 아니면 지금 경력이 단절이 됐다거나 육아휴직 중이고 사회적인 상황하고 내가 지금 막 동떨어져 있고 멀어져 있고 뒤처져 있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 너무너무 혼란과 어려움과 버거움으로 지금 굉장히 너무 아리를 하고 있는 거죠. 둘 다 앓고 있는 거예요. 근데 또 여기에 이제 한 절반의 케이스 같은 경우는 힘든 거하고 상관이 없이도 이런 멘트를 날리는 경우는 또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를 내버려 두라는 거죠. 가사와 육아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어쩌라 이런 얘기 하지 말라라고 어떤 자기 펜스를 치는 걸로 이런 멘트를 날리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죠. 지금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런 멘트들에 대해서 부부가 속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이 멘트는 부부싸움하고 있는 이 싸움을 빨리 피하고 종식시키고 싶은 남편 쪽의 마음이 반영이 된 멘트일 뿐인 거예요. 그래서 그 멘트에 특히 부인들이 속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 멘트를 내가 갖고 와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건 아니에요. 남편이 버는 돈의 50% 절반은 부인이 함께 참여를 했기 때문에 남편이 그 급여를 벌었을 거다라고 가정법원에서 본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돈에 대한 것이 마치 모든 게 본인 주권이냐 이야기하시는 건 잘못됐어요. 양쪽이 돈을 버는 경우에서는 사실 이 얘기가 좀 덜 나오긴 하지만 급여 차이가 많이 난다. 남편이 급여가 훨씬 더 많고 부인이 적다. 라고 하게 되면 이 멘트는 또 활용이 되어지는 거죠. 이래저래 이 멘트에 속지 마시라는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실제 돈을 벌어 와라 안 와라 이런 거라기보다는 당신보단 내가 사회적으로 우월하고 내가 이렇게 하는 거를 다행으로 알아라. 뭐 이런 류의 지금 이야기들이 거기에 들어가 있으니까 나하고 똑같은 급여를 통장에 찍어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거기에 부인이 열등감을 갖거나 죄책감을 갖거나 맞아. 나는 사회적 능력이 없잖아. 내가 지금 돈을 버는 게 아니잖아. 이러는 것들로 어떤 부인은 막 자괴감까지 막 느끼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 자괴감을 느끼는 것도 그만큼 사회적 열망이 있을 때 더 자괴감을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 아프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걸 알고 다 이 멘트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남편분들도 그냥 아내에게 상처를 줘야겠다라고 해서 그건 의도가 나빠요. 그렇게 해서 이 멘트를 딱 날리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사실은 실제 일하는 게 정말 너무너무 힘들고 장시간 동안 일을 해야지 되고 시달려야지 되고 막 이러시는 분들도 사실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양쪽 다 오죽 힘들고 마음의 여유가 없어서 이럴까라는 생각을 부부가 그냥 먼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싸울 때는 좋아요. 뭐 싸우세요. 할 수 없죠. 싸울 땐 싸우고 이제 다음날 감정이 잦아들고 이렇게 되면 다시 또 만나서 꼭 반드시 부부 시간을 가져야죠. 어떤 이야기를 해야지 될까요? 우리 둘 다 서로를 굉장히 많이 원하고 있나 봐. 그러니까 당신도 마음의 여유가 없고 나도 마음의 여유가 없고 이 어떤 정서적인 지지, 어떤 지원을 받고 싶은 대상은 당신이고 그러니 당신한테 이야기를 하다가 또 답답해지면 또 막 더 서러워지고 막 이러면서 당신한테 더 압박을 주게 되고 더 크게 폭발하고 또 당신도 뭐 어쩔 수 없으니 나한테 그렇게 똑같은 금액 그럼 당신이 나가서 벌어와 봐라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고 우리는 또 다 같이 상처를 받고 이렇게 되는 게 반복이 되나 봐. 이런 이야기들로 좀 서로를 좀 다독여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정말 필요한 건 뭘까요? 솔직함. 정말 마음을 좀 정직하게 나 버겁고 힘든 만큼 배우자도 그런가 보구나 라는 어떤 그런 마음의 좀 태도를 내는 게 너무 소중할 것 같아요. 그렇게 아픈 말들이 있죠. 정말 칼 같은 말들이 있어요. 부부가 살다가 보면 저 사람의 아킬레스건을 알거든요. 저 사람이 어디에 어떤 부분이 아주 아플 것이다. 그래서 내가 예리하게 꽂는다. 그런 아킬레스건은 사실 건드리면 결국은 내가 칼을 꽂는 것 같지만 더 큰 칼로 나한테 온다라는 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결국 배우자를 그렇게 상처내고 해쳐봐야 사실 그거 다 지금 또 내가 또 어떻게 다 수습해야 되는 내 몫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말들은 정말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시면 정말 좋은 게 뭐냐면 현상에서 머물면은요 어떠한 것도 대화가 되기도 어렵고 문제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근본 본질에 대한 거 저 사람이 저렇게까지 저렇게 아픈 말을 하고 지금 칼을 날리고 막 이렇게 할 때에는 저 사람이 지금 어떤 영역이 지금 굉장히 헤집어져 있고 너무너무 그 부분에 대한 것이 막 지금 다 훼손이 돼 있어서 저렇게까지 절규를 하면서 힘들어 하겠구나 이 생각을 해보면 사실 조금 더 심지에 접근을 하면서 대화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상대방만 보는 게 아니라 내 마음도 봐야겠죠. 내 마음도 내가 이렇게까지 정말 힘들어하고 이렇게까지 외치고 이럴 때에는 내 마음이 어느 부분이 지금 아파서 어디가 지금 헤집어져서 집요하게 내가 이렇게 이것을 외치고 있을 것이다 라는 걸 나도 또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이 영상을 지금 이렇게 돌려보면서 또 부부가 보면서 여보 그래 우리도 이럴 때 있잖아. 우리도 좀 일부러가 아니래도 뭐 얘기하다가 막 이렇게 보면 막 답답하고 막 감정이 막 부풀어지면서 우리도 이럴 때가 있잖아 여보. 우리가 이러이러해서 이런가 봐. 또 나는 또 이래서 또 이런가 봐. 당신 또 이래서 이런가 봐. 이런 이야기들을 조금 진지하게 마주하면서 가보는 날도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뭐 매일 이렇게는 할 수 없겠지만 이렇게 두런두런 부부 시간을 좀 가져보는 건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거고 이런 부부 시간은 정말 어떤 보약을 드시는 것과 같거든요. 자녀들에게도 이런 시간은 너무 중요해요. 자녀들에게도 이야기 쏩니다. 아끼고 너무 중요하고 소중하고 세상 없는 그런 가까운 대상이면 대상일수록 이런 이야기들은 더 많이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기대가 있고 중요하면 두렵다니까요. 누가? 내가. 그러니까 두려움은 뭐가 된다? 너무너무 불안이 막 올라온다. 그 불안은 실체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막 그냥 마구마구 막 이렇게 번지게 되어 있거든요. 그 불안한 마음의 양만큼 막 다잡을 수 있는 게 사실은 자녀예요. 그렇기 때문에 청소년 상담을 하다가 보면은 대부분 이런 거에 걸려있는 케이스가 너무 많아가지고 정말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있죠. 그러니까 성인 자녀 역시 다 마찬가지예요. 가까운 관계면 다 그래요. 그래서 이 영상은 꼭 부부뿐만이 아니라 가족들도 함께 보면서 우리도 이랬겠구나. 이 얘기를 지금 하는 거구나. 이런 것들로 정말 솔직한 내면의 속 이야기를 잘 나눠보시는 그런 계기가 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건강한 부부 애착이 나라를 살립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